네, 이번 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요거는 산업안전기사 필기입니다. 산업안전기사고 건설안전기사일 때는 이것이 바로 21번이 아니고 참고로 4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도는요, 생각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내가 생각한 거,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우리는 슬리프라고 그래요. 슬리프. 그러면 요 내용을 인간의 오류 모형을 오류라 그러게 또 모양도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착각했다. 착각이 뭐냐고 감각적으로는요, 물리적인 현상은 물리 현상을 왜곡하는 지각 오류를 우리는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스테이크 착오라고 그러죠. 우리 착오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여 행하는 인간의 실수로 위치라든지 순서, 패턴 현상, 기억 오류 등 외부적 오류가 나타나는 남을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걸 잘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실수. 의도는 올바른 것이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내는 거고요. 건망증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억의 실패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건망증이라 그러죠. 상당히 건망증이 이제 우리는 서서히 나이가 조금 들면 건망증이 오기 시작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건망증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80이 넘어서도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육체적도 젊지만 80인데도 정신적은 더 젊다. 근데 바로 이런 얘기 뭐냐 하면 건망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벌써 가끔 건망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단추를 한 개 안 잠근다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건망증이죠. 위반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한 경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불완전한 행동이고 우리는 주의와 부주의로 나눌 때도 이거는 바로 의식의 우회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위반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째입니다. 시스템 수명 주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것이요. 제가 그림을 잘 표시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PHA, 항상 예비 유형 분석, 구상 단계 또는 시작 단계 또는 계획 단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FHA는 구상 단계부터 개발 단계까지 적용하는 거고, SHA는 정의 단계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잡은 개발 단계에서 주로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다? 바로 운전 단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FTA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칭은 그랬어요. 게이트의 명칭은 바로 이게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좀 이상 여러 가지 무슨 게이트? 억제 게이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억제 게이트는 이거 일종의 논리 게이트. 논리 게이트라는 것은 AND 게이트와 또는 OR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T 게이트가 있어. 그래서 논리 기호인데 수정 게이트 일종의 억제 모디파이어라고도 해요. 또 입력 현상이 일어날 때 조건을 만족하고 출력이 생기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출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억제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번째입니다. FDA 시스템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뭐라고 알아둘 게 있어요. 최소 요인은요. 어쨌든 둘째 미니멀이잖아요. 여기 잘 봐요. 게이트잖아.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당연히 최소 게이트는 바로 미니멀 패스가 되겠습니다. 미니멀 패스는요.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자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지 일종의 뭐다? 불신뢰도가 아니고 신뢰도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미니멀 패스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패스셋은요. FD도의 결함 게이트를 반대로 AND는 OR로, OR은 AND로 이렇게 반대로 변하는 최소 컷을 구하면 되는 것이 바로 미니멀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개성은 쾌적한 환경, 정상적인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쉽게 막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신체적 변화 현상이 아닌 것은 또는 조절작이 아닌 것은 당연히 어떻게 추우니까 피부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피부 온도는 내려가니까 어떻게
모든 이런 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속으로 당해들어가고 어쨌든 피부 온도가 늘어가는 건 맞죠. 또 막 닭살이 돋고 계속 보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는 피부 온도가 늘어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때요? 직장의 온도가 직장이라는 것은 회사 직장이 아니고 뭐를 같은 하면 속에 내장, 대장 이런 장기 기능이 어떻게 늘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이 당연히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속으로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속에는 열이 끓는데 밖에는 탈탈탈 떨리는 거죠. 답은 2번이 벌써 틀렸어요. 몸이 떨리고 소림이 돋는다. 다른 말로 어떻게 닭살이 돋는다 이랬죠. 피부를 경유한 혈액에서能量이 어떻게 당연히 감소하죠. 그래서 적당한 환경에서 또는 쾌적한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바뀔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저온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했고요. 반드시 뭐 직장 온도가 바로 어떻게 내려갈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입니다. 26번째.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래요.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는 뭐예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실시해야 한다. 정성적 평가 단계의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우리 안전성 평가는 1단계 뭐예요? 관계 자료의 작성 준비를 말해요. 바로 2단계가 되겠죠. 정성 평가. 그 다음 3단계는 뭐죠? 정량적 평가를 말하고 4단계는 안전대책이고 5단계는 재정보의 재평가 6단계는 뭐다? FTA에 의한 평가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정성적 평가 내용에 주요 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공장 내의 배치는 반드시 2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의 개요 했는데 여기 보면 제조 공정의 개요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재평가 방법이라든지 계획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냐 그러면 다 해당이 안 돼요. 안전보건교육 해당이 안 돼. 이 문제도요. 제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럼 저도 실수를 했는데 약간 정성적 평가 주요 진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는요. 120문제 중에 틀린 것은 대부분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도 맞는 것은 불과 10문제 미만이죠. 이건 해당하는 거니까 맞는 걸 찾아라는 거야. 맞는 걸 찾으니까 1번밖에 없게 돼서 나머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 그러나 문제 없는 게 바로 뭐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다수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2단계인데 3단계는 5가지 압력, 온도, 용량 조절부터 무조건 정량적 평가 항목을 기억을 해 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27번째입니다. 인간 매니저, 기계, 머신이에요. 시스템의 설계를 6가지 단계로 구분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인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그래서 기본 설계니 전기니 인터페이스 다 얻고 시스템 목표와 성능 맹세를 일단 결정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면요. 인간기계 시스템 6단계는 첫째 1단계 시스템 목표와 성능 명세 계획 바로 이게 답이었습니다. 둘째 시스템 정의, 셋째 기본 설계, 넷째 인터페이스 설계, 다섯 번째 보조물 설계, 6단계는 시험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6단계는 요 순서대로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요 결정이 바로 이번 시험의 답이었다는 이 내용도 수없이 반복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입니다. 28번째는 사실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면 벌써 지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전광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에 비치는 광량이 오르면입니다. 조도는 얼마냐? 그 맨 넋인데 조도는 바로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거든요. 그리고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고 강도에 어떻게 비례하는 거죠. 여기 보면 거리가 얼마요? 0.3 아무것도 없죠. 0.3에서 강량 강도가 얼마? 강량 또는 강도라고 그래요. 바로 0.3의 제곱 오른하니까 바로 55.6 럭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쉽게 떨어지고 역시 2017년 3월 4일 날 또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음량 수준은요. 첫째 뭐예요? 손이죠. 손.
손을 하죠. 손이라는 것은 1000Hz 40dB의 음압 수준을 가진 수능어 크기 40폰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럭스는 뭐예요? 럭스는 바로 금방 했죠. 이거는 조명 또는 조도의 단위가 바로 뭐라 그러죠? 바로 럭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폰은 바로 1000Hz 수준의 음압 수준을 나타내는 걸 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 내용만으로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식소음 수준은요, 바로 요거죠. PND라고 그래가 이거는 PNDB인데요. 척도는 910에서 1090Hz 되어 소음 음압 수준을 나타내고 또 이 척도는요 3150Hz 중심을 둔 3분의 1입니다. 옥타브의 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데 실제 우리 알아둘 것은 다음 음장 수준은요 폰, 손, 인식 소음 수준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고 역시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돼도 럭스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조명의 단위 혹은 조도의 단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3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은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이게. 그러나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 석박사 과정에 푸는 문제라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눈으로 익히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식이는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가스 수명은요 평균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이면 표준 편차는 200시간으로 정규 부표를 따른다. 사용 시간이 96,000시간일 경우에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실제 이걸 우선 신뢰도를 보면요. 제가 그림으로 보는데 확률 분포 X 변수는 X 정규 분표를 N을 볼 때 1000과 만과 200제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만과 200제곱이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 뭐냐 하면 200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96,000시간은 200분의 96,000을 빼기 하면 만이 됩니다. 그 이 내용은요. 다시 신뢰도는 그 표준 정규 분포상 Z2보다는 무조건 큰 값을 신뢰도로 합니다. 역시 전체에서 Z2보다 작은 값을 빼고요. Z2의 값이 0.97720이에요. 다시 1 빼기 0.977 하고 하면 남는 것이 0.0228이 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신뢰도는 항상 1을 넘을 수 없으니까 1에서 난 0.028을 빼면 0.977이에요. 여기 100을 곱하면 97.72가 돼. 97.7이요. 착각하면 여기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눈으로 이런 거는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포 상태도 했지만 반드시 신뢰도는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체 신뢰도는 1이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신뢰도는 0.0228이라는 건 불신뢰도가 있죠. 남는 건 바로 0.9772가 되겠어요. 100을 곱하면 97.72%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도 보완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째입니다. 음압 수준이요 70dB인 경우 1000Hz에서 수능어 폰은 얼마냐 폰치나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이 폰이라는 것은 이걸 보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폰은 1000Hz 수능의 음압 수준을 뭐예요? 바로 데시벨로 여기도 있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70dB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거 1dB이니까 70dB는 바로 얼마냐 하면 70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70dB는 70폰에 이렇게 계산이 아니고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째입니다. 32번째는요. 인체 계측자료의 응용 원칙 중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 범위에 우리는 최대치, 최소치를 가지고 바로 극한치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최대는요 95% 나타나고 최소는 1 또는 5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95와 5%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1에서 5%, 그 다음에 95 이상이 5%, 딱 빼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항상 통상 5에서 95%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보면 조절 범위 설계가 사무실 의자는 높낮이 자동차 좌석 전후에 이렇게 통상 5에서 95치가 또는 90%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데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절 시 극단치 평균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5에서 통상 95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키가 뭐 2m 넘는다 이런 거는
우리 큰 옷도 나오지만 대부분 그런 건 특별히 제작해서 그런 극단치죠. 여기서 말하는 조절 범위는 통상 작은 데서 큰데 하지만은 항상 5에서 95밖에 안 한다.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상세히 했지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33번이요. 동작 경제의 3원칙입니다. 동작 경제의 3원칙은 원래 길부대에 대해 3원칙과 반스의 번즈라고 해서 번즈의 3원칙인데 여기는 이제 번즈의 3원칙인데요. 동작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째, 번즈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사용자 요구 조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이것은 번즈 거로서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라든지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등이 있습니다. 역시 바로 정보가 최고죠. 바로 눈으로 보면 익힐 수가 있습니다. 34번째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20개 중에 14번째 문제죠. 정신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정신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 찾아야 돼? 바로 육체적을 찾으면 되겠죠. 육체적. 간단해요. 이것도. 부정맥 지수 찾을 수 있죠. 바로 근전도를 뭐라고 해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EMG대 근육활동의 척도 또는 이걸 가지고 근전도 이렇게 하죠. 답은 바로 2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멸융화 주파수, 뇌파도 이런 건 다 정신적 작업 부하가 되겠습니다. EMG는요. 근육활동의 전이차를 기록한 것이고 심장근의 근전도는 심전도 ECG를 나타내고 신경활동의 전이차는 ENG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5번째입니다. 35번째는 바로 FMEA, 이거는 미국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고장형 유형 분석 기법, 고장이 난 유형을 분석하는 기법이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맞는 거예요. 분석 방법에 따라 논리적 배경이 강하다가 이거는 뭐예요? 다 FT에 해당되는. 여기 알아둘 거 있어요. FMEA의 장단점 비교할 때 항상 FT와 비교한 겁니다. 둘째, 물적, 인적에서 모두가 분석돼 역시 이것도 FT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FMEA 되겠습니다. 두 가지서 요소가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에도 분석 바로 우리는 이것도 역시 FTA에 해당돼요. 장점입니다.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도 가능한 것이 FMEA예요. 그러나 단점은 논리성이 부족해요. 특히 각 요소 간의 영향을 분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고장날 경우 분석이 곤란한 것이 바로 FMEA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FMEA를 사용하지 않고 FT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소가 물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불가능해요. 왜? 이름이 고장형 유형 분석, 고장난 것을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바로 1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인데요. 16번째 문제는 수리가 가능한 어떤 기계, 가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0.9입니다. 평균 수리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MTTR이라고 해서 2시간일 때 이 기계의 평균 수명은 얼마냐 그러면 한번 계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은요, MTBF인데 고장이 발생해 다시 수리를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무고장 시간이에요. 총 운영 시간은 평균 수리 시간 더하기 평균 수명이에요. 가용도 측면에서 볼 때 총 운영 중에 1이에요. 평균 수리 시간은 1에서 가용도를 빼야죠. 그럼 당연히 0.1에 해당. 평균 수리 시간 2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총 운영 시간은 20시간에다가 평균 수명 시간 2시간으로 빼면 20시 빼기 2 하면 바로 18시간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4번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풀이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17번째 문제가 되겠죠. 17번째 문제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 대상의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알아둘 거 있어요. 공사 계획서는요. 어디에? 요거는 건설업 회계가 돼요. 여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제조업이에요. 답이 벌써 1번이 나왔어요. 두 번째,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나타내야 돼요. 제조업은 기계설비의 계열을 나타내는 서류 나타내야 돼요.
원료, 재료,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도 역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건설업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반복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38번째인데요. 바로 이 문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을 무엇이라 그러면 이거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생명 유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마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물만 먹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 유지에 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기초대사량을 구하면 바로 BMR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기초대사량,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째입니다. 다음 각 단계를 결함수 FT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를 나열한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FTA는 뭐야? 첫째는 누구를 선정해야 돼? 탑 사상을 선정해야 돼요. 이 탑이 없잖아. 이걸 뭐요? 정상을 가지고 우리는 탑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기억을 찾아야 돼요. 탑 사상을 선정했으면 두 번째, 각 사상의 재해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재해 원인을 규명한 것은 바로 FT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4번째, 개선 계획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개선안의 실시 계획도 첨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0번째인데요. 40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 40번째라고 그러는데 실제 건설안전은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공학 연구 목적은 바로 차피니스라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안전과 능률. 그것도 가급적 안전이 극대화합니다.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달라. 생산 능률도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기계 체계의 주 목적이 됩니다. 좀 더 보면요. 바로 이거 인간기계 시스템의 목적은 바로 뭐요? 여기서 해놨지만 안전의 극대화, 생산 능률의 향상에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인간공학이자 이 과목의 목적도 안전과 능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에도 더 열정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안전하게 합격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